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 11월 8일, 9일 이틀 1박 2일로 제 고향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이유는 제가 이제 중학교 동창회 회장이라서 이제 매년 11월 첫째 주에 동창회가 이제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1박 2일로 이제 모여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회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사람 해라 이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안 된다고, 살아있을 동안은 네가 이제 회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할 수 없이 제가 회장이라는 또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안동 다녀왔습니다. 근데 안동을 다녀왔는데 이제 다녀오다 보니 누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마님 뉴스 이제 박신영 씨라는 사람이 이제 쓴 기사를 보내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김희식 전 총회장 제항고장 답변에 대한 반론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총회에다 답변서를 썼는가 봐요. 지난번에 아마 9월 총회 전에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이제 고발한 거에 대해서 김희식 총회장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금시가 나왔어요. 그때에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7개를 범했다는 걸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양보하지 않고 또 다시 총회에다 재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항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서를 이제 김희식 총회가 요구를 했겠죠. 이제 김희식 총회장이 답변서를 총회에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이 답변서를 이쪽에 이제 아마 박신은 씨한테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박신은 씨가 이제 답변서에 대한 반론서라고 해서 이제 글을 썼네요. 이 내용을 이제 자기 신문이 운영하는 언론에다 다 올렸네요. 올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예장 재판국 사건제 109-01호 재항고는 총회에 올라가잖아요. 총회 재판국에 취급합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이걸 기소 명령을 때리면은 영등포노에서 기소해서 재판하는 것이고 기각시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박신은 씨가 이제 했고 박신은 씨 나이 67이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박광성 씨 또는 이분이 이제 김희식 전 총회장에 대해서 이제 고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31일 날 통지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론을 이제 올렸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 김희식 목사에 대한 기소를 명령한다 이렇게 좀 해달라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아마 재항고장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반론 이유서를 쭉 보니까 일본의 영등포노회가 영등포 기소위원장은 김희식 목사가 시무교회 여성과 무인텔에 갔던 이유를 내담자가 한적한 곳에서 상담을 요청하여 무인텔에 가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를 본 재항고건의 기각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게 이제 총회에 이 사람들 재항고한 거에 대해서 기각시켜달라 이렇게 아마 답변을 이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러나 목사가 교인에 대한 가정사의 어려운 일을 상담할 때 한정한 것이 무인텔인지 반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원재 목사가 기소위원장으로서의 법적 식견을 구비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영등포노 기소위원장 장 목사를 이제 상당히 좀 비방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법 식견이 있니 없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희식 목사가 이제 자기교회 장로하고 대화 나눈 내용을 가지고 지은죄에 대한 대가에 어떤 수고도 겪더라도 그것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이제 어떤 증거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우리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대화 나눈 이 전화 나눈 내용을 그것을 제3자가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제 법적인 상식으로는 증거 채택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종 장로의 관계를 끊겠다고 한 말이 있는데 연락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이것을 불린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랬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여성 권사하고 상담을 이제 쭉 하니까 남들이 의혹을 제기를 자꾸 하고 그걸 다 분리를 자꾸 몰고 가니까 이제 김희식 목사님이 장로들에게 그러면 우선 덕이 안 되니까
관계를 안 하고 연락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영등포노회 기수위원장 김희식 목사나 배우자는 문태일의 통성에 여성이 제출한 탄원서에 재가 사실을 밝힐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재앙 기각이 되었다. 그 맞아요. 그 이제 그 김희식 목사하고 이제 차에서 이제 상담했는데 그 여성이죠. 권사죠. 그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김희식 목사 부인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해당자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당자가 아무 말이 없는데, 아무 말이 없잖아. 그러고 이 치유하는 교회에서도 이제 9억인가요, 10억인가요, 거기에 이제 은퇴스 배열금을 이제 확정했잖아요, 공동회에서요. 그래서 왜 본인들이 해당 보는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 3자들이 자 이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또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등포노회 기원장의 재항고 기각 사유는 법적 식견과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이겠죠. 그래서 모두 김희식 목사에 대한 기소 제시를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변명이 불가하다기는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김희식 목사의 자백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근데 이래요. 여러분 살인사건은 내가 누구를 죽였다 하더라도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칼이라든지 그 현인이라든지 그것이 없으면은 왜 허위자백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백을 했다고 해서 김민식 목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저는 그 권사가 불리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백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자백했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지금 증거 채택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이래도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은 경찰도 그거를 100%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증거 채택주의입니다. 김희식 목사는 답변서에 자신이 이주영 장로에게 사과한 이유를 교회 여성과 무인텔에 갔던 행위가 부덕과 불찰이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해서 용서를 구한 것이라 밝히 맞아요. 일단 무인텔의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여성과 상담을 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의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불찰입니다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사과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인텔 여기 보면 김희식 목사가 말대로 남자가 무인텔에 들러 상담하고 나왔다면 무인텔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무인텔 주차장에서 그 차량에서 상담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불륜으로 몰았잖아요. 그러고 그 7개 문제는 누구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당장은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가지고 박신원 장로가 이렇게 건드리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등포노회가 불기상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영등포 기소위원회에서 일을 할 겁니까? 그러고 총회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확단시켜가지고 총회도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총회 명령 훼손이 될 수 볼 수 있어요. 지금 총회 끝나고 좀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지금은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전 총회장에 대해서 동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거 뭔가 잘못 알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들려오는 소문은 저는 그래도 이제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7번째로 영등포노회가 기소위원장 장원재 목사의 전 총회장 목사의 답변은 일국의 가치가 없는 답변이기에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취지대로 영등포노회가 기소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마 이번 재항고 답변장을 썼답니다. 그런데 항고에는 박신현, 그다음 박광석, 그리고 변호인 이석범 목사가 또 변호인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최상경 목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좀 깊은가 봐요. 그 최상경 목사 부탁해서 할 수 없이 변호인에 들어갔다. 이석범 목사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박신현 장로하고는 일면식이 없다 이러더라고. 나 아직 한 번 만났다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석범 목사를 굉장히 내가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변호인을 왜 들어갔습니까? 이랬더니만 자기는 요번에 재항고 것만 할 수 없이 다루고 그다음부터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변호하고 안 하고 본인의 자유지요. 저건 제가 알고 있는 이석범 목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총회에서 희성교회 사건 발언할 때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봐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전 총회장들이나 임원들이나 또 전국노회장 협의회에서 사전에 업무를 방해했고 당일날 총회하는 날 또 이제 강단에서 방해하고 또 밑에서 강단 밑에서 방해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위임을 부총회장 한 것이 아니고 타의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물리력에 의해서 물러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회도 그 사람들 5명 올라온 사람들을 그 업무방해를 고발했고요. 또 이제 사회법정에서 이번에 이거 총회를 무효화시키려고 기소 총회 109회 총회 결의무효 소송 제기하려고 그러고 또 이 김영걸 총회장이 처신 잘못했다고 해서 총회장 직무집행 가처분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의 뜻을 다 이루어지게 되겠죠. 첫째는 제가 하는 목적이 이 총회가 잘못한 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 관련자들이 좀 이제 깨달아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총회가 끝난 날 정경 총회장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하고 정경영을 삭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했어요. 정적수도 안 되는 것도 결의를 또 했고 이제 들으니까 회력 채택에 그거 넣지 않겠다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렇다 하면은 김영걸 총회장이 전반적으로 이 총회장으로서의 사회를 잘못 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대교단, 장자교단, 우리 통합적교단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총회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총회를 돕고 소속 교회를 도와준 사는 거. 우리 총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왜 그럴까요? 우리 총회가 이건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나선 겁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또 기대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장통합뉴스 최경우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